아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지 않았는데 평소와 똑같이 적당히 시간에 맞춰온 현실이고요. 일찍 온. 평소랑 비슷하게 온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니 지금 간만에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가 갖고 싶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되게 비싸네. 사용은 엄청 안 할 게 뻔하지만. 아우 맨날 이제 여기 구르고 저기 굴리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뭐라 그래, 쓰레기 같이 막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좀 그렇게 써서 깨끗하게 쓸까 싶어가지고 보는데 생각보다 비싸네. 그래 안 되겠잖아. 오늘은 애들이 언제 올까? 어머나 새로 매일 확인해. 참 이게 내가 아니면 누군데?
아니 요즘 뭐 뭐라 그래? 유튜브를 유기한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딱 쇼츠를 좀 다시 써서 해볼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쇼츠 만드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어, 하겨울님 어서 오세요. 되게 신기한 님. 아, 아니고, 아, 있는 거구나. 뭐, 저녁은 먹고 오셨나? 생각보다. 저는 오늘 꽤 맛있는 거 먹고 와가지고, 아니지. 나 맛있는 거 먹지 않았어요. 미안, 미안. 맛있는 건 안 먹고, 먹다고요. 뜻하지 않게 다이어트식? 사놓은 게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먹다 보니 그렇게 됐어. 닭가슴살 2덩어리? 이렇게 먹고 왔거든. 괜찮아. 뭐 아리님도 어서 오세요. 뜻하지 않게 다이어트식을 먹고 왔다. 사놓은 닭가슴살이 생각보다 맛있고 생각보다 많이 사가지고 요즘 제가 그 쿠팡을 나왔어요. 그 멤버십에서 너무 생각 없이 쓰는 것 같아가지고 멤버십을 나오니까 일단 그 로켓 프레쉬를 못 하더라고요. 그거는 멤버십 전용이더라고. 그래서 매일 집 앞에 있는 조금 대형 슈퍼를 들렸다 와요. 근데 항상 유통기한 살짝 임박한 것들을 전부 다 30% 세일을 붙여놓거든. 그래서 그거를 사는데 어젠가 그젠가 오리훈제를 또 팔더라고. 그래서 그거랑 먹을 마늘종을
사 보려고 지금 여기저기 찾아보고 있어. 마트에서 마늘종을 파나? 마늘종 넣고 볶아서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 음, 마늘종, 생물, 식물, 장아찌 이런 거 안 한 거, 진짜 찐 생물. 은근 그게 그런 게 마늘종 파스타 이런 것들 꽤 있는 거 아시죠? 뭐 알리오 올리오 해다가 마늘종 같은 거 넣으면 꽤 먹을만해요. 마늘종 식감이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저는 솔직히 생으로는 안 먹어봤는데 장아찌가 생인가? 되게 아삭아삭하다 해야 되나? 질겅질겅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마늘종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늘종을 사가지고 오리훈제랑 같이 볶아서 먹으려고 해요. 예. 식이섬유를 너무 안 먹는 것도 좀 문제가 된다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식이섬유 챙겨 먹으려면은 풀을 진짜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하루에. 근데 또 그거를 내가 그것까지 알약을 먹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뭔가 내가 이것까지 알약을 먹어야 돼? 이러면서. 알약으로는 최대한 안 먹고 풀을 좀 먹으려고 노력 좋아하는 풀이니까 마늘종이랑 부추, 파김치, 그 쪽파도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뭔가 길쭉한 풀떼기들을 좋아하나 봐. 길쭉한 풀떼기. 음, 부추도 맛있지. 부추는 부추 겉절이로 먹으면은 좀 많이 맛있지. 아시죠?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것저것 하기 너무 귀찮은데 싶으면은 부추에다가 다진 마늘이랑 참소스랑 고춧가루 조금 넣어가지고 양념장 만들어서 부추만 때려 박아. 그렇게 해서 먹으면은 꽤 괜찮아요. 뭐 집에 남는 양파 있으면 양파 채 썰어서 넣으면 더 맛있고 없어도 상관없어. 있으면 더 맛있을 뿐. 그거랑 뭐 오리훈제 당연히 맛있겠고 삼겹살 이런 것도 은근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킥은 참소스야. 사실 진짜 고기 먹을 때 참소스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게 살짝 가미가 된 된장 맛 나는 소스여가지고 진짜 맛있어. 참소스 마트에 팔아요. 간장이라고 해야 될까? 좀 달달해. 참소스 알 거야. 그 돼지갈비집 가면은 그 양파 절임해주는 그 양파 절임이 나오나? 그러잖아. 그 갈색깔이에요. 그거 참소스야. 맛있어. 아니면 소곱창 먹을 때 주는 소스 있죠. 그 막장 말고 갈색깔 그 소스. 그 참소스야. 간장 같은 거. 달달한 간장 같은 거. 그거 맛있고 그거 뭐 넣어서 집에 아니면 집에 양파 장아찌 같은 거 만들면은 양파 간장으로 만든 장아찌 같은 거 있으면 그 간장 국물 넣어도 돼. 그 장아찌 국물 넣어도 진짜 맛있어. 그거 이미 간장에다가 설탕이랑 1대1로 아마 섞은 걸 거거든. 비율로 2대1인가 1대1인가 막 물이랑 2대1대1 막 이런 식으로 섞어요. 원래. 간장으로 만든 장아찌 집에 있다 싶으면 그거 간장 써도 충분히 맛있어. 저는 가끔 양파가 막 한두 개 사면 비싸니까 망으로 사. 근데 처리가 안 돼.
그러면 그냥 다 장아찌 담가 가지고 먹어요. 근데 그거 장아찌 담그면은 진짜 양파 장아찌 세상 제일 맛있어. 그거 막 고기랑 먹어도 맛있고 그냥 닭가슴살 같은 거 맛없을 때 같이 먹어도 맛있어. 오래 먹기도 괜찮고 그거 장아찌 국물 요리할 때 그냥 간장 쓰기 간장도 써야 되고 설탕도 써야 되고 이거 귀찮은데 싶으면 그거 간장 이렇게 쪼로로록 부어가지고 하면은 맛있어. 음. 양파 망으로 사서 처리가 안 되는 1인 가구들한테 꽤 괜찮은 레시피인 것 같아. 뭐 끓여 먹거나 볶아 먹거나 할 거 아니고 생으로 끓여 먹거나 볶아 먹을 것들은 잘라서 얼려요. 그거 외에는 그래도 남아 이러면 그냥 장아찌 담가 버려. 현실 냉장고에 양파, 마늘, 대파 이거 세 개는 그냥 얼려져서 칸에 소분돼 있어. 생으로 잘 안 먹는 것들은 얼려 막 볶아 먹거나 이러잖아. 그럼 그런 것들은 얼려도 돼. 찌개 들어가거나 다 얼려도 돼 가지고 얼려버려 그냥. 다 잘라 가지고. 필수 야채들. 애호박 이런 것들 있잖아. 잘라버려. 두부 이런 것도 얼리는 것 같아. 두부도 생각날 때 진짜 바로 먹고 싶은데 두부도 남아요. 혼자 있으면은 뭔가 두부 한 모 다 넣기에는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뭐야 한 끼용으로 나오는 그 두부를 사자니 뭔가 가끔 없을 때도 있고 뭔가 가격 대비 좀 비싼 느낌도 들고 이래 가지고 또 왜 유명한 거 있잖아. 호당 두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손두부 이런 것들은 작게 안 팔잖아. 그게 맛있는데. 그래 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근데 버리긴 아깝고 이러니까 두부도 쓸 만큼 써서 나머지는 다 잘라 가지고 얼려요. 그래서 맨날 사람들한테 "냉장고의 시간은 천왕성처럼 흐른다." 이러고. 여기는 지구 시간으로 돌아가는 데가 아니라고. 여기는 천왕성의 시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공전 주기가 천왕성이라고. 그래서 늦게 상한다. 대신 이제 약간 냉동실에 넣으면은 괜찮다 주의거든. 주변 사람들이 되게 기겁해. 그런 것도 냉동실에. 최근에 이제 가장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는 아이스크림 케이크가 당연히 난 얼렸거든. 못 먹으면. 나도 솔직히 케이크 한 판은 다 안 먹어. 그 앉은 자리에서. 그래서 전부 다 잘라 가지고 소분해 가지고 얼렸단 말이야. 근데 가정집에서 사시는 분인데 케이크를 먹고 냉장고에 넣어 놓다가 네, 시간 지나면은 맛이 없어지거든요. 막 수분 증발하고 이러면은 한 2-3 일만 냉장고에 넣어 놔도 뻑뻑해서 못 먹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상해서 버린다."라고 하시는 거야. 케이크를 다 그렇게 해서 버렸대. "케이크를 왜 안 얼리냐. 얼려도 된다." 애초에 프랜차이즈 케이크들은 얼려서 온다고. 애초에 얼려서 온다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얼려도 돼. 녹은 거 다시 얼리는 건 좀 문제가 되는데 딱 한 번 녹여서 다시 먹는 거는 괜찮으니까 먹고 남으면은 잘라 놔서 얼려서
한 조각씩 빼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알려줬거든. 알려준 뒤로 이제 그렇게 드신다더라고. 그래서 아이스크림도 아니 케이크도 냉장고에 냉동실에 넣냐고 막 나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저는 어지간한 건 다 냉동실에 넣는데 난 그래서 그 여러분들 요즘 냉장고 나는 그 좀 그래. 냉장고가 너무 그 1인 가구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냉장고의 그 비율이. 왜냐면 그 막 여러분들이 양문형을 쓰진 않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 양문형 잘 안 쓰잖아. 보통 이제 일자로 된 거, 뭐 상냉장 하냉동이거나 하냉장 상냉동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들 뭐 그게 조금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의 정도지. 근데 나는 이게 뭐 안 나오는 이유가 있긴 하겠지. 안 나오는 이유는 있겠지만 난 조금 너무 그 20대들에 대해서 좀 너무 배려심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냉동이 너무 적어. 냉동량이. 비율을 보면은 냉장이 1, 2, 냉동이 1 이런 비율이거든요. 2대 1 비율인데 난 이게 리버스가 되던가 아니면은 1대 1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냉동이 너무 적어. 지금 산신이 있는 냉장고도 냉동이 한 100리터 되고요. 냉장이 한 200리터 되거든요. 근데 나는 냉동이 너무 모자라. 냉장은 여러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진짜 공감할 수 있는데 나처럼 물 차게 먹는 사람들은 물 넣겠죠. 물 당연히 넣겠지. 뭐 김치 넣겠죠. 근데 혼자 사는 사람들 막 김치 쌓아놓고 먹진 않잖아. 픽해봐야 뭐 부모님이 주는 김치 한 3kg, 뭐 사 먹는 김치도 제일 작게 나오는 게 한 1.5kg? 그래도 좀 많으면 3kg 정도 사잖아요. 김치랑 물이랑 뭐 음료수나 뭐 술 드시는 분들은 맥주 좀 넣고 뭐 코스메틱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화장품 좀 넣으면 끝이야. 그 나머지 다 소스잖아. 다 뭐 케찹, 마요네즈, 뭐 저당 굴소스, 뭐 굴소스, 스리라차 소스 다 그런 것밖에 없잖아. 무슨 20대들이 막 반찬을 해 먹기를 해. 뭐 마트 가가지고 뭘 하기를 해. 막 그런 안 하잖아 잘. 오히려 막 뭐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한다고 치면은 그냥 냉동 닭가슴살 막 미친 듯이 사고 냉동 볶음밥 사지. 근데 이게 20대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20대, 30대 혼자 사시는 분들은 도시락 만약에 싸간다? 이러면 볶음밥 보통 많이 싸가잖아요. 밖에서 사 먹으면 비싸니까. 볶음밥 그거 10개만 사도 냉동실 다 차. 한 칸 다 차. 너무 적어. 근데 사람이 또 볶음밥만 먹냐? 뭐 쪼잔하게 뭐 닭가슴살이나 아니면은 뭐 닭 저거 함박 스테이크 같은 거 토핑으로 올려서 먹으면은 그럼 또 한 칸은 또 닭가슴살이나 함박 스테이크 같은 걸로 한 칸 또 차. 그럼 맨 위 칸은 또 얼음 얼려야 돼. 그 얼음 얼리면 또 한 칸 또 차. 너무 부족해 냉동 칸. 냉장 칸은 널널해. 응. 냉장 칸 진짜 너무 널널해. 무슨 야채 칸을 두 칸이나 만들어 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야채를 그렇게 사 먹는다고 사봤자 엄마가 주는 사과 이런 거밖에 안 먹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니면 겨울에 딸기 정도. 겨울에 딸기 한 박스. 응? 야채도 맞아. 냉동 야채 사거나. 응? 딸기. 뭐 겨울에는 심지어 여러분들 딸기랑 저 뭐니 저거 귤 같은 건 사도 그냥 집 밖에 두거나 베란다에 이런 데다가 둬도 돼. 굳이 냉장고까지 안 들어가도 돼. 어차피 추워가지고. 막 고구마 이런 것도 다 밖에다 두지. 감자도 밖에다 두지. 쌈채소 같은 것도 막 많이 못 사요.
쌈채소도 그거 다 먹으려면 한 이틀 3일은 쌈만 먹어야 돼. 쌈밥 귀신 들린 거 마냥. 너무 모자라. 너무 넓어. 냉장 칸이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나는 이게 리버스 냉장고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필요해. 그래가지고 저는 내가 진짜 무조건 다짐한 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상냉장 한행동의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어요. 냉장고는 안 모자라. 개인적으로. 난 냉장고는 모자라지 않아요. 그리고 저거 비우라고 하면 비울 수 있어. 내가 그 두서없이 막 쌓아놔가지고 뭔가 차 보이는 느낌 나는 거지. 막상 그 사용하는 곳 보면은 별로 되지도 않아.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제 사실 지금 있는 집에서 한 번 더 넓어지면 저는 냉동실만 있는 게 있거든요. 냉장고랑 똑같이 생겨 먹었는데 걔는 냉동고만 있는 그런 게 있어요. 난 그거 살 거야. 막 술 많이 마시는 분들이나 음료수 많이 마시는 분들 냉장고에 막 그런 로망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막 예쁘게 쌓아가지고 막 음료수 예쁘게 꺼내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맥주 캔 이렇게 쌓아놓고 하나씩 예쁘게 꺼내서 먹고 이런 로망이 있는 분들이 있대. 근데 저도 그게 뭔지 알아요. 왜냐면 나도 아이스크림 냉동 칸을 하나 만들고 싶을 로망이 있어요. 그 한 칸에 아이스크림만 들어가는 거야. 그 마트 마냥.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음. 그리고 그 윗칸은 빵 이런 거 있잖아. 빵이라기보다 제과류, 뭐 까눌레, 음, 뭐 냉동 붕어빵 이런 거 있잖아. 휘낭시에 냉동으로 파는 것들 그런 것들 채워놓고 싶어. 그리고 뭐 고기도 막 종류별로 쌓아놓고 싶고. 뭐 나머지는 뭐 닭가슴살이나 그냥 그런 냉동 야채들이겠죠? 그런 식으로 쓸 계획만 있어요 일단. 내 집이 한 번 더 넓어진다면 기필코 그걸 할 것이다. 이러면서. 요즘은 뭔가 1인 가구에서 사용할 만한 그런 작은 미니 김치 냉장고 같은 것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뭐 김치 넣어서 진짜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남자분들은 닭가슴살 넣어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게 나는 성에가 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쓰기가 싫더라. 좀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안에 얼음 끼고 이러는 것도 싫고. 분명히 산삼이들 중에서도 혼자 이제 독립해가지고 사는 산삼이들 많을 것 같아. 진짜 이거 무조건 공감할 거야. 냉동 너무 모자라. 냉장칸이랑 바꾸고 싶어. 그거 온도 조절해가지고 바꾸게 해줬으면 좋겠어. 하다 못해. 그게 그 냉장칸 온도 조절이랑 냉동칸 온도 조절 따로 할 수 있거든요. 요즘은 온도 조절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위 칸은 냉동으로 쓰고 아래 칸은 냉장으로 쓰고 이런 거 있잖아. 선택권을 안 줘. 요즘 뭐 비스포크니 뭐 모듈이니 이러면서 왜 가전은 그런
그걸 안 해주는 집 잘 모르. 짜증나. 순전히 내가 사용하기 불편하니까 짜증나는 그런. 왜 나는 배려 안 해? 당장 나도 배려하도록 해. 그런 생각을. 또 뭐가 있을까? 혼자 사는데 좀 불편한 거. 묘하게 그 불편한 거. 근데 여태까지 안 만드는 걸 보면은 돈이 안 되는 거겠지? 그게? 기업 입장에서. 돈이 되 기업은 돈이 되면 무조건 하는 사람들이거든. 돈이 되는데 안 할 리가 없어, 기업은. 근데 여태까지 안 한다는 거는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겠지? 생각보다. 근데 1인 가구도 엄청 많은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들은 해 먹는 게 많은가요? 아니면 사 먹는 게 더 많아요? 그래도 근래는 배달이 너무 좀 횡배해졌다? 그 배달이 좀 성행하다 보니까 집에서 안 해 먹는 분들이 더 많은가? 반반? 현실은 압도적으로 안 사 먹는 게 더 많긴 해. 왜냐면 내가 뭐 맨날 사 먹는 것 같긴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좀 배달의 비율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산시는 점심을 기본 디폴트는 도시락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도시락을 뭐 거창하게 싸가니 그냥 밥이랑 닭가슴살이랑 김치 챙겨가면 됐지. 그래서 실제로 점심에 제가 막 뭐 맛있게 먹었다 막 이런 거가 안 나오면 대부분 그거 먹은 거야. 맛있는 거 먹으면은 막 말을 해. 여러분들한테도 뭐 먹었다 어쨌다 이러면서. 근데 그 뭐 점심이 어쩌고 저쩌고 저녁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궁시렁 대는 거 아니면 궁시렁이래. 자랑하는 거 아니면 그 보통 닭가슴살이야. 그러면은 집에 어쨌든 사놔야 되잖아. 집에서 뺏쓰는 거니까. 해 먹는 게 더 많긴 해가지고 그래서 불편한 건가? 사 먹는 사람들이 비중이 좀 많으면은 확실히 냉장고가 클 필요는 냉장고 냉동 자체가 필요 없긴 하겠다. 막내 장로는 그런 로망도 있대. 살면서 그런 로망은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그 컴퓨터 방이 있잖아요. 컴퓨터 두는 데에 냉장고를 음료수 냉장고를 두는 로망이 있대. 그래서 이제 거기서 빼서 막 마시고 막 이러고 싶다고 하더라고. 그건 무슨 로망이야? 그게 있대. 신기하다.
뭐 어쨌든 막내 장로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재택으로 그때 말했잖아요. 일한다고 게임 만드는 일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컴퓨터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냉장고가 컴퓨터 밑에 있으면 뭐 음료수 빼먹기도 편하고 막 이래서 하나쯤 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렇군. 근데 그런 미니 냉장고 안 비싸거든. 둘 데가 없어서 안 하는 거겠지? 라는 생각. 미니 냉장고는 안 비싸. 사실 지금 둘 데가 없어서 못 사는 것도 있긴 해. 이게 마땅히 그 적합한 장소를 못 찾겠는 거야. 저는 어차피 그런 냉동고, 나는 미니 냉동고야. 냉장고는 필요 없어. 미니 냉동고를 사면 저는 어차피 닭가슴살 말고 넣을 게 없거든요. 아니면 아이스크림 정도. 아이스크림이 있겠다. 네? 이제 그거를 사잖아? 그러면 안 좋은 버릇 중에 하나가 저는 진짜로 쟁여놓고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채워야 음, 심리적 안정감이 온다고 해야 돼.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집에 팬트리가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 현진이는 진짜 집에 팬트리가 무조건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그걸 못해. 하나씩 사서 쓰는 거를 못해. 최근에 그런 얘기를 했어. 누구야 저기. 데모님은 완전 한신이랑 정반대인 게 뭐 치약도 낱개로 사신대요. 칫솔, 치약 낱개로 사고 물티슈도 낱개로 사고 어지간하면 뭐 3개 막 이렇게밖에 안 산대. 많이 사봐야 3개래.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물티슈는 기본 10개 사고 세제 같은 걸 이제 리필이면 3개씩 사고 샴푸 같은 것도 리필 막 두세 개 사고 화장품도 막 한 세네 개씩 이렇게 사가지고 쌓아놓고 쓰거든요. 모든 걸 대용량으로 사는 거야. 한 번 사면. 그리고 막 칫솔 이런 것도 막 30개짜리 사고 치약도 한 10개들이 막 이렇게 사고 그래가지고 좀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런 팬트리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두는 곳이 있잖아요. 뭔가 정리하는 선반 같은 거. 그게 좀 정리가 돼가지고 좀 차 있는 걸 좋아해. 먹는 거는 냉동고 들어가는 것만 이러고 그런 거 말고 생필품은 좀 쌓아놓고 쓰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카페에서 일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카페는 진짜 다 쌓아놓고 쓰거든. 뭐 여러분
그 뭐 안 상하는 것들 많잖아. 뭐 컵이라든지 플라스틱 컵 막 뭐 설탕, 시럽, 막 원두 이런 것들이 맨날 쌓여 있고 재고가 있는 상태인 여야 이제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 일을 할 때. 그게 좀 오래돼서 그런가 집에서 하는 생활도 이게 안 쌓여 있으면 뭔가 불편해. 하나도 안 쌓아 놓고 사신다는 분도 있어 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막 현신 그래서 햇반도 기본 선 36 개짜리 막 이런 거 사거든요. 맨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그 집안에 다 들어가긴 하냐고. 사재 끼는 양만 보면은 거의 한 30 평대, 40 평대 사는 가정집인데 혼자 사는 집이면은 어 넓어 봐야 20 평대일 텐데 그게 다 들어가냐고 집안에. 그래서 요렇게 저렇게 우겨 넣으면 다 들어가요. 막 집에 그렇게 쌓아 두다 보면 또 막 그런 것도 있어. 주변에서 놀러 와. 좀 친한 사람들이 선신 집에 놀러 오면 하나씩 가져가. "뭐 장 보러 왔냐?" 이러면서. "어 나 이거 필요했는데." 이러면서 막 가져가고. 샴푸 막 가져가고. 막내 장로는 한 번씩 와 가지고 막 샴푸 이런 거 가져가고.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마스크팩도 막 몇 10 개짜리 들어 있는 게 한 박스인데 그거 한 20 박스 샀다 했었잖아요. 이제 올 때마다 한 박스씩 가져가. 그냥 그 마트가 따로 없지. 이거는 안 없어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공간이 있어요. 좀 필요한 것들을 샀는데 그냥 널브러뜨린 게 있어 가지고 선반을 하나 사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 스피드렉, 몬스터렉 이래 가지고 팬트리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창고에 쓸 만한 선반 있잖아요. 하나 사려고 째려보고 있어. 간 보고 있어. 그거 다 베란다에 던져 놨단 말이야. 베란다 좀 청소도 좀 하고 정리도 좀 하고 싶어 가지고 정 째려보고 있지.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저거 와서 정리하는 거 오케이. 언제 조립하고 언제 치우고 또 얼마나 고생할 거야 이러고. 근데 너무 신경 쓰이긴 해 가지고 아주 널브러져 있으니까.
쓰레기가 아닌데 쓰레기처럼 보이는 거 있죠. 그렇다고 버릴 수는 없어. 버리기엔 너무 비싸기도 하거니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버리기도 좀 그래. 째려보고 언젠가는. 아, 아.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부터는요. 그 사실 다시 보기를 올리잖아. 유튜브에다가. 원래라면 산삼 약탕기에다가 올라갔는데 본 계정에 올리려고요. 그리고 바로 올라갈 거예요. 동시 송출하고 있거든. 동시 송출하고 있는데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송 끝나고 그거를 공개로 돌려버리면 바로 뜰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 시간이 좀 올리는 데만 해도 막 몇 시간 쓰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담소회하는 1시간 몇십 분짜리는 올라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고 게임 방송 이런 거 할 때는 뭐 짧아야 한 4-5시간 이러고 길면은 막 7-8시간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루 왼종일 걸리더라. 자고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뭔가 너무 비효율적인데 싶어서 다른 분들 어떻게 하나 봤는데 이제 한신하고는 직접적인 지금 당장은 연관이 없긴 해요. 그거 있잖아. 치지직 뭐야 저거. 파트너 말고 파트너 밑에. 프로 등급부터는 동시송출 못 하잖아요. 근데 비공개로 걸어놓고 하는 거는 동시송출을 해도 된다라는 분의 글을 읽어가지고 뭐, 오 괜찮은데 싶어서 이제 다시 보기 올리는 용으로 아카이빙 용으로는 괜찮대. 그래서 그렇게 올리려고 합니다. 그냥 내가 저거 공개로만 바꾸면 되니까 방송 끝나고 하는데 싶더라고. 바로 방송 다시 보기 보고 싶은 분들도 있으니까 앞부분 좀 놓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뭐 한 10분, 15분 막 이렇게 놓쳤을 텐데 대부분 그거 보겠다고 기다리는 시간이 막 1시간이고 이런 분들도 있어서 방법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굳이 비공개로 걸어놓은 이유는 채팅창 여러 개 안 봐도 돼. 가끔 유튜브 채팅을 치시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 네, 버릇이 치지직 채팅만 보는 게 버릇이다 보니까 유튜브 채팅을 좀 많이 늦게 보더라고요. 한쪽에다가 모는 게 낫겠다 싶었고 그렇게 해볼 예정입니다. 예전에 잠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추석에 제가 뭐지? 원래왕국 게임인데 할로우나이트 할 때 동시송출했거든요. 죽겠더라고. 그거는 그 추석 연휴가 한 10일이었나? 그랬는데 제가 거의 10일 풀은 아니고 한 5일인가 4일 정도를 이제 방송을 계속 들어와 가지고 할로우 나이트를 했어요.
네, 그 다시 보기를 올리려고 하는데 다시 보기가 안 올라가. 다시 보기 올라가기 전에 내가 방송 켜고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알아낸 거긴 한데 이상하게 방송을 켤 때마다 내가 계속 그 방송 세팅을 다시 해야 되더라고. 근데 그게 불편해가지고 그만둔 거거든. 아, 이번에도 그러려나? 제가 세팅 여러 번 그냥 같은 거 계속 하는 거 좀 귀찮아 해가지고 뭐가 됐든 간에 이미 내가 설정 다 해놨는데 자꾸 할 때마다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러면 좀 짜증나잖아. 그 당시에 그랬어가지고 그만뒀거든요. 그때 이후로 추석 이후로 그렇게 롱타임으로 게임을 하지 않아가지고 네?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제발 그냥 얌전히 되기를. 날 귀찮게 하지 말아라. 유튜브. 내가 매달 그렇게 꼬박꼬박 돈을 내주고 있는데 서버비도 내가 내주고 있는데 날 귀찮게 하지 말아라. 유일하게 미디어 보는 거는 유튜브 프리미엄만 하고 있거든. 딱히 뭐 넷플릭스도 안 보고 뭐도 안 보고 이래가지고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만 하는데 몇 년 됐지? 나 이거 유튜브 프리미엄 거의 한 10년 넘은 것 같아. 10년쯤 됐나? 지금 10년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오래 썼어요. 유튜브 프리미엄. 10년은 된 것 같아. 음. 진짜 한 번 쓰면 못 끊어. 이게 영상을 보려고 눌렀는데 갑자기 영상이 안 나오고 광고가 나오면 짜증나. 그리고 영상 보면서 막 히히덕거리고 있는데 광고 나오면 짜증나. 그래서 가끔 그 생각한다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그 뭐지 네이버 그 프리미엄을 안 구매를 안 했으면은 분명히 내 방송 듣다가 광고 엄청 나올 거거든. 근데 그때 만약에 막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거나 막 이래. 그러면은 괜찮은가? 예전에 그 생각도 했다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마지막 안녕 인사 하고 있는데 광고 떠. 난 방송 꺼. 그것도 모르고. 그, 그 방송 끝날 때쯤에 광고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내가 안 해. 그러고 꺼. 광고 나왔는데 방송 꺼져 있고 이럴 수도 있겠다 싶은 거야. 너무 얼척없겠는데 당하면? 그 생각도 많이 들어요. 제가 그 광고 나오는 그 시간 타임라인을 볼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스크롤 때문에 내려가 있어. 안 보여. 내 화면 안에 다 안 보여가지고 막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거든. 그 생각날 때마다 막 광고 뒤로 미루기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뒤로 미루기 엄청 눌러. 보일 때마다 누르고 그러긴 하는데 그게 해당 스트리머 저기 뭐야 구독한 거 아니면 저기
치지직 전체 프리미엄 구독해야 그 광고가 안 뜨는 것 같더라고. 네? 음. 암만 생각해도 치지직 전체 구독은 좀 가격이 에바더라고. 내가 치지직에서 살아야 돼, 그럼. 그거 뽕 뽑으려면 나 365일 치지직에 있는 그냥 스트리머들 그 시간대별이나 요일별 스트리머 그냥 다 찾아가지고 리스트업 해가지고 맨날 맨날 치지직만 봐야 돼. 생방송. 그러면 그거 안 아까워. 근데 옷이 하나 보겠다고 그거 하는 거 진짜 돈 아깝더라. 저도 그 치지직 생방송 보다가 그 광고가 자꾸 뜨는 거야. 그래서 알아봤지. 가격대 보고 응 안 봐. 응 광고 봐. 하필이면 또 제가 또 치지직에서 보는 분들이 막 한 분 이런 한 분 두 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도 나름 여기저기 들렸다 나갔다 하는데 그분들 걸 다 구독하자니 그거나 치지직 그거나 또 똑같은 거야. 응 광고 봐 이게 이렇게 되더라고. 아니면 뭐 핸드폰으로 보면 광고가 안 뜬다 했나? 막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컴퓨터로 보면 광고가 뜨고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이야? 다 말았네. 그래 그걸로 먹고 사는 기업인데 안 나올 리가 없지. 어, 광고 단가가 얼만데 나와야지. 내가 그 광고 단가를 알고 나가지고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막 뭐 토스 카카오페이 막 이런 거에서 막 1원 2원 줄 테니까 와서 봐라 막 이런 것들 있잖아. 아니면 막 워크 걸으면서 뭐 돈 주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플들 처음에는 그냥 되게 별 생각 없었거든. 근데 그 광고 단가나 그 광고가 어떻게 생기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결론적으로 왜 나한테 그 사람들이 돈을 주는 구조가 생긴 건지를 알고 난 뒤로 보기가 싫어지더라고. 완전 값싸게 내 시간을 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생각보다 그런 거 보는 시간이 한번 작정하면은 좀 오래 볼 수 있잖아요. 막 1분, 2분 보는 게 아니라 그거 시급으로 치면은 단가가 너무 안 맞는 거지. 나한테 정작 떨어지는 거 한 10원? 100원? 막 이러잖아. 맥심 많이 떨어져 봐요. 100원, 200원 막.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어플들은 다 돈이 남아도나 왜 나한테 돈을 주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들어갈 때 나오는 그 광고들로 다 돈을 버는 거더라고. 내가 그 시간 동안 봐주면 봐주는 대로 그 기업은 돈을 가져가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거 안 뒤로 안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안 봐. 기분 나빠가지고. 요즘 뭐 핸드폰 게임도 뭐 하려면은 막 광고 보라고. 뭐 좀 하려 그러면 맨날 광고 보래. 내가 게임을 하러 온 건지 광고를 보는 게임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광고만 보라 그래. 음.
광고가 너무 많아. 뭐만 하려 그러면 다 광고야. 근데 그거는 있다. 영상으로 뜨는 광고는 짜증나긴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보려고 하는 게 못 보게 되는 거잖아. 아니면 내가 보던 거에 흐름이 끊기거나. 근데 인스타나 트위터에 뜨는 광고는 살짝 기다리는 게 있어. 왜냐면 내가 뭐 그거 합리적 의심이긴 한데 내가 핸드폰에다 대고 핸드폰 꺼놓고 말을 해도 얘가 알아듣는 것 같긴 해요. 암만 생각해도. 내가 굳이 핸드폰으로 검색을 안 해도. 뭔가 내 합리적 의심이야. 한 번도 핸드폰으로 검색한 적 없는 내용의 알고리즘이 자꾸 핸드폰에 뜨는 거야. 되게 뜬금없었거든요. 막 그런 식이긴 한데 야, 진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뜨는 광고들 너무 많이 사가지고 정말 많이 샀어. 사실 거렁뱅이 되면 다 그것 때문이야. 왜냐면 내가 산신이 평소에도 말이 많다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 있을 때 말이 많아요. 그럼 얘가 내 말을 다 듣는 것 같아. 내가 그 사람들이랑 했던 주제에 대한 알고리즘,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했던 그 내용에서 광고로 가져올 만한 알고리즘을 자꾸 나한테 던지는 거야. 그러면 어떡해? 나는 당연히 관심 있는 주제니까 말을 했어. 근데 내 광고에 떠? 무조건 들어가겠지. 들어갔는데 어? 괜찮은데?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내가 뭐 핸드폰 같은 걸로 막 뭘 구매를 하려고 알아보잖아.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티셔츠를 살 거예요. 티셔츠를 사려고 막 뭐 무신사도 갔다가 막 저기도 갔다가 네이버도 갔다가 막 이래. 근데 막상 뭐 예쁜 게 딱히 없어. 내가 찾아봤을 때 뭔가 좀 구린데? 막 이러면서 그냥 다음에 예쁜 거 눈에 보이면 사야지 이러고 넘겼어. 안 사고. 근데 귀신같이 그러고 나서 보통 그렇게 검색하고 할 거 없어요. 핸드폰으로 이제 인스타그램이든 트위터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귀신같이 티셔츠를 가져와. 근데 나는 모르는 브랜드에 나는 모르는 본 적도 없는 디자인의 그런 티셔츠로 가져오는데 뭔가 힙해. 그리고 막 막 무신사나 막 이런 거는 좀그 스탠다드한 그런 디자인이나 그런 핏이나 이런데 걔네들은 뭐 일단 가격대도 완전 걔 못돼 쳐먹었어. 막 티셔츠 한 쪼가리 하나가 막 7만 원, 8만 원이래. 근데 본 적 없는 디자인이라서 너무 예뻐.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지금 제가 티셔츠를 얘기했지만 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요즘 바지가 오케이 비싼 거 인정이야. 근데 보통 바지 여러분 청바지를 예를 들면은 싸면은 한 4, 5만 원대예요. 그냥 좀뭐 무신사에서 내가 그냥 청바지 하나 살 거야. 와이드를 살 거야. 한 어, 적당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데는 한 4, 5만 원이면 사. 근데 조금 뭐 리바이스라든지 뭐 그런 청바지는 한 10몇만 원대까지도 가. 근데 내가 다 아는 디자인들이잖아. 어디 다 본 디자인들이잖아. 근데 그런 거 안 샀어. 그러고 내가 인스타 들어가서 그냥 몇 개 이렇게 돌아봤어. 그러더니 뭐 본 적도 없는 해외 사이트인지 아니면 뭐 개인이 하는 개인 디자이너가 하는 그런 매장인지 모르겠는데 나한테 던져줘. 근데 디자인이 너무 예쁜 거야. 내 가격대가 리바이스 한 두 배는 해. 아니면 1.5배 정도 해. 막 10만 원대 후반 막 이래. 근데 이게 압도적으로 디자인이 예쁘면 자꾸 눈에 가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그런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 뭔가 신생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브랜드들 있잖아. 패션 브랜드들. 해서 잘 되면은 뭐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사업 접지 뭐 이런 브랜드들 생각보다 많아요. 패션이 특히. 아니 좀 잘 된다 싶으면은 막 매각하고 다른 데다가 그 회사 팔아 넘기고 이런 것도 꽤 있고 이래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 뷰티 디바이스 사진 않았어요? 뭐 거창한 거 막 뭐 그런 디바이스 말고라도 막 고데기 같은 것도 막 희한한 게 나오는 거 많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알아 가지고 안 샀거든. 막 뭐 앞머리 띄우기용 고데기, 빛 형태 고데기 막 이러면서 나와. 난 보자마자 광고 궁금해서 들어는 가 봤어. 궁금하니까. 얼마나 쉬운데 이러고 봤더니 머리 하는 걸 보여줘. 시연을 해. 보자마자 이미 고데기로 띄워 놓은 거를 저걸로 한 번 더 빗은 거잖아. 나는 보자마자 알았거든. 근데 현진이랑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같은 팀원 분인데 여자분인데 머리를 잘 못 만지신대. 근데 되게 쇼컷인 분이에요. 거의 고준이 아니다. 거의 박소담님 급으로 머리가 짧아. 그 어디야? 저기 나오는 거 있잖아. 무당 얘기 나오는 데에서 나오는 박소담님인가? 그 머리 엄청 짧게 나오셨을 때 그 수준으로 머리 짧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본인이 똥손이라고 그거를 샀다는 거야. 근데 사서 해봤는데도 똥손이라 가지고 못 하겠대. 그래서 내가 뭐 똥손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구린 거예요. 그거 구려요. 이러면서 아니라고 여기 광고 봤는데 여기 이 사람 보라고 엄청 잘하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하기 전에 머리 보이세요? 그러니까 보인대. 이거는 얘는 뭐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이렇게 태어났겠냐고. 이거 다 고데기로 한 번 한 거라고 다. 고데기로 했든가 아니면 얘는 이거 앞머리 파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걸로 그냥 한 번 빗은 거라고. 조금 더 그 볼륨이 있게 된 거지 볼륨이 없는 애가 아니라고. 이미 만들어 놓고 더 바짝 세운 거라. 거짓말이에요. 고데기는 그냥 저기 그 판고데기 사세요. 판고데기 짱이야. 차라리 판고데기 사서 나한테 오라 그랬어. 내가 판고데기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다고. 뭐 고데기도 못해요. 이거 21세기 인두잖아. 이러고. 사실 회사에서 가끔씩 하거든요. 여름에. 여름에 막 습기 차고 이러면은 저는 무조건 아침에 머리 말리고 고데기를 해요. 그러고 출근을 해. 이게 어차피 머리가 길지 않으니까 고데기가 한 5분 안에 무조건 끝나요. 3분에서 5분? 그래서 오래 안 걸려. 근데 여름은 이게 습하고 이래가지고 한 오후쯤 되면은 머리가 완전 그냥 무슨 절인 배추 마냥 다 주저앉아 버리거든. 비 오거나 이러면.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도 가끔 해요.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주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알아서 뽕 쓰죠 이러면서. 최근에 산 것 중에 좀 편하다고 느낀 거는 뭐냐면 빗인데 고데기까진 아니지만 열판이 있는 빗이거든요. 한 내가 그거 한 속는 셈 치고 사봤어. 너무 귀찮아가지고.
근데 걔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 가지고 진짜 똥손이면 그냥 이거 쓰시라고. 심지어 온도 조절도 되는 거야. 보통 내가 무선 고데기 진짜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한 2만 원짜리인가 3만 원짜리 무선 고데기를 샀는데 온도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 저온이야. 근데 이번에 제가 산 그 고데기 빛은 160도, 180도, 200도 막 이렇게 온도가 나눠지더라고. 그래서 180도면은 어지간한 머리카락은 다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평범한 머리카락 한 180도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80도 개꿀 이러면서 하니까 괜찮아. 그리고 그냥 빛이니까 그냥 역방향으로 내가 만약에 뭐 뒤통수 볼륨을 주고 싶고 이래? 그러면 역방향으로 빗어 올리면 이제 볼륨 살거든요. 그런 식으로 빗으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냥 요즘 편하게 뽕 살리고 있어. 괜찮더라고. 내가 산 것 중에서는 광고로 산 것 중에서는 제일 베스트였어요. 그거 아니면은 막 고데기나 드라이기 같은 거는 전부 다 미용실에서 쓰는 것들만 써요. 특히 고데기. 고데기는 비싼 거 써야 돼. 근데 드라이기는 비싼 거 안 써. 그거는 구린 거 쓰면은 머리카락 다 끊어 먹어가지고 안 돼. 고데기는 진짜 비싼 거 써요. 인두는 비싼 거 사요. 인두 진짜 비싼 거 써요. 그건 진짜 머리카락 다 끊기고 머리카락 막 다 막 엉망진창 돼가지고 무슨 철수세미 같이 바뀌어 버려가지고 진짜 좋은 거 써요. 가끔씩 막 고데기가 머리카락 다 씹어먹는 애들도 있어. 고데기 이빨 달렸어? 이러면서. 그거 추천해주면 글램팜. 무조건 글램팜 쓰면. 그거 20만 원대거든. 비싸. 고데기 치고 많이 비싸요. 근데 미용실은 다 글램팜 써요. 현신 친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디자이너거든요. 헤어 디자이너. 그래가지고 무조건 글램팜 쓰래. 머리카락 안 끊어먹는. 그래서 미용실에서 고데기 하면 그렇게 예쁘게 나오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일반 고데기 무게예요. 근데 남자는 솔직히 그게 안 무겁거든. 근데 여자는 무거우려나? 그냥 일반 판고데기 있잖아요. 넓지도 좁지도 않은 거. 기본 형태. 근데 그게 가볍진 않은 것 같아. 개인적으로 내가 들어봐도. 어떤 그런 고데기를 들어도 내가 가볍다는 생각은 안 들어봤어, 딱히. 근데 그거보단 가벼워. 그 봉고데기라고 하나요? 머리카락 그 집게로 찝어가지고 돌리는 거. 그거보단 가벼워. 네, 그것보단 가볍고 그것도 그 글램팜 그런 것도 판 넓이가 다 달라가지고 무게가 다 다르긴 할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막 뿌리 볼륨 살려본 적 있어요? 그거 완전 얇잖아요. 그거는 가벼워. 그런 거는 가볍고 그냥 일반 판고데기가 그 다음으로 가볍고 널찍한 판고데기는 이제 무겁지. 그리고 봉고데기도 무겁고. 내가 봉고데기를 써본 건 아니고 남들이 쓰는 거 한번 들어는 봤어. 들어본 정도야.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무거워봤자 5분이에요. 5분 안에 웬만하면 다 해결해. 내가 막 뭐
뭐야 저기 레드카펫 밟을 것도 아닌데 뭐 그렇게까지 오래 들어서 뭐해. 직당이 하니까 그렇게까지 오래 들고 있지 않아요. 5분 안에 끝나니까 무겁다는 느낌을 딱히 못 드는 것 같아. 근데 만약에 여자는 오래 들고 있어야 되잖아. 머리카락이 기니까. 만약에 긴 사람들이면 볼륨도 살려야 돼. 밑에 가서 컬도 줘야 돼. 막 이러면 오래 잡고 있어야 되니까 또 머리카락도 범위도 넓잖아요. 안 그러면 좀 손목이 아프려나? 근데 미용실에 있는 여자 디자이너들은 잘 쓰는 거 보면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 디자인 저한테 글램팜사라고 했던 디자이너 친구도 여자예요. 정확히는 동생이네. 그래서 나한테 추천하는 거 보니까 쓸만한 것 같아. 걔도 운동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 친구도 운동 1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앞으로 사실 일 있으면 하셔라. 그러면 오늘의 날씨. 내가 여러분들 저번 주에 추울 때는 무조건 저거 쓰고 나갔던 바라클라바를 쓰고 나갔다고 했잖아요. 내가 오늘 안 쓰고 나간 거야. 춥다는 걸 망각을 한 거지. 집에 오는데 바람이 엄청 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했잖아. 오늘 바람 엄청 분다고. 내가 그걸 까먹은 거야.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난 놓고서는 와 맞바람으로 얼굴에 바람 다 때려 맞는데 누가 계속 뺨치는 느낌이야. 너무 볼데이가 너무 아파. 뺨 맞는 느낌이었어. 오늘 바람 진짜 세더라고. 내가 그때 여러분들한테 했을 때도 바람 많이 분다 그랬잖아. 그때 풍속이 6인가 그랬거든요. 오늘 풍속이 5인가 6인가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바람 많이 분다고 한 건데 내가 안 썼네. 집에 오는 길에 뺨 맞으면서 오는 기분. 그래서 온도는 오늘이나 금요일, 내일이랑 토요일 이렇게 세 개는 온도가 비슷비슷해요. 그 날씨가 그 날씨인데 토요일이랑 일요일 아니 금요일이랑 토요일은 바람이 안 부네. 바람이 거의 없어요. 오늘은 아까 말한 것처럼 5m/s 그날 봤을 때 제가 오늘 확인한 건 아니고 화요일에 확인했을 때 오늘은 5m/s인가 6m/s로 풍속이 불었는데 내일이랑 금요일이랑 토요일은 0 아니면 1. 바람 엄청 안 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체감으로는 덜 추울 것 같아요. 바람이 거의 안 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나마 금요일, 토요일은 조금 따뜻할 수 있다 오늘보다. 그리고 일요일부터는 그래도 최저 기온은 한 자릿수로 올라갔고요. 최고 기온은 영상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갈 거라고 예보가 돼 있는 걸 봐서는 확실히 조금 따뜻해지는 것 같다. 다음 주는 좀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2월 달은 1월 말보다. 다음 주는 조금 따뜻할 것 같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오늘처럼 입으면 될 것 같고 산신처럼 조금 애매한데 싶은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내가 확답을 못하겠다. 괜히 얇게 입었다가 감기 걸리면 어떡해. 알아서 해야지. 본인 컨디션에 맞춰서. 저는 이런 때 어떻게 입냐면 보통 겉옷을 따뜻하게 입고 안에 옷을 얇게 입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같은 날씨면 바지도 좀 따뜻하게 입고 안에 입는 것도 좀 따뜻하게 입는 편이에요. 그리고 패딩 앞에를 잠궈요. 근데 만약에 막 영하 8 도, 영하 7 도에서 막 영상 막 5도 막 이런 날씨예요, 다음 주가. 이럴 때는 보통 좀 바지도 좀 얇은 거 입고 위에도 얇은 거 입고 패딩을 앞에를 열어요. 그래야지 좀 시원해. 그러니까 안 더워. 저는 좀 그렇게 다니는 편이에요. 애초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바지를 그냥 여름용만 사거든요. 나는 겨울용이 없어. 나는 기모를 싫어해. 나는 기모를 못 입는 타입이어가지고 제 바지는 전부 다 사계절용도 아니야. 청바지나 사계절용이지 면바지, 슬랙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름용만 사요. 아마 다음 주는 선씨는 그렇게 얇게 입고 패딩 하나 입을 것 같은 날씨인데 여러분들은 본인의 건강 상태라든지 본인의 추위를 얼마나 타는지 이런 것들 봐가면서 알아서 입어라. 내가 확답을 할 수 없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과 조금 다른 온도 체계를 갖고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다음 주 날씨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우리는 토요일은 사실 좀 애매해가지고 이번 주도 휴방이에요. 그래서 다음 이번 주 일요일 네 똑같이 사이퍼즈 하기로 했으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일요일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시 방송이에요. 토요일은 8시지만 일요일은 다음날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7시 방송이니까 시간 헷갈리지 말고 확인 잘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방송 재밌었고요. 다들 잘 자고 좋은 밤 좋은 꿈 꾸고 감기 걸리지 말고 뭐 인도인가 뭐 거기서 또 막 코로나 같은 것도 하나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감염된 사람들도 많다고 하니까 아마 조만간은 아니겠지만 또 한 4년 전, 3년 전 코로나가 이맘때쯤에 발병이 나서 설날 때쯤에 창궐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 조심하세요. 한번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불편하더라도 이동수단 탈 때는 마스크 꼭 끼시고 손 정도만 씻어도 좀 덜 걸릴 확률이 있다고 하니까 귀찮아도 손 소독 같은 거 좀 하시고 하면은 겨울에 감기 좀 덜 걸릴 테니까 몸 조심하세요. 네, 잘 자고요. 우리는 일요일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오늘도 재밌었어요. 참바.